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의 2파전으로 흐르는 듯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재선이자 현재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당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한 건데요. 만만치 않은 후보들과 당권 경쟁을 하게 된 박주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박주민 의원이 하든가 민주당 대표로 왜 박주민이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 좀 각오와 함께 한 말씀 자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누구나 위기를 얘기하고 또 누구나 시대의 전환, 사회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이 이런 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또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당을 활기차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다른 두 분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누구보다도 당을 현장에 있게 하고 또 사회적 대화를 활발하게 하고 하는 데는 제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당대표로서 더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요. 좀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언제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한 2주 정도 전부터 네.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고요. 네. 근데 사실 결정을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훌륭한 두 분이 출마를 선언하셨고 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과연 제가 출마하는 것이 필요한가 옳은가 등등을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밤에 돼서야 좀 확정적으로 마음을 좀 먹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거랑 비슷하게 상당히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이제 개혁적이고 젊은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약간 당이 좀 올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좀 느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출마의 변을 밝히시면서 국민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교감을 잘 못하고 있다. 국민을 구경꾼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아쉬움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저희가 176석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176석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대화도 만들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기에도 정말 쉬운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당이 좀 그런 현장, 그런 대화의 장에 잘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직접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기회도 좀 제공을 못 해드린 것 같고 또 말씀을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치가 있어야 될 것이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전환의 시대라면은 뭔가 바뀐 사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도 바뀐 사회의 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정말 많은 대화 그리고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설계해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전환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여러 갈등도 촉발될 거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갈등이 많이 촉발되고 있죠. 그런 것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인 해결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정의연 문제라든지 또 인국공,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부 그리고 여당이 젊은 세대 민심 이런 걸 잘 읽지 못했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20세대뿐만 아니라 30세대도 그렇고요. 만약에 당대표가 되실 경우 현장으로 뛰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의 경우에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또는 네. 국민의 감정의 결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책이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게 된다면, 또는 어떤 세밀한 내용들을 챙기지 못해서 정책의 어떤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감,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서 얘기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당의 구조를 좀 개편을 해서 이런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좀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온 해답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당을 좀 바꾸겠다라고 제가 오늘 출마를 하면서 좀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젊은 세대가 표심이 좀 뭐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됐다, 내가 당대표라면 이렇게 했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제가 인국공 사태를 뭐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거나 깊이 네. 관여한 바는 없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또는 비정규직의 불안전성을 해소하는 것은 방향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제 정규직 일자리를 준비해왔던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 또는 큰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같이 설명을 했었다면은 네. 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세기, 세밀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당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정책의 세심함을 챙기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자꾸 뭐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네. 결과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네. 통합당과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진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 당 지도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어땠다라고 보시는지, 글쎄 좀 평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또 당대표가 된다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주셨던 부분이 이제 젠더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 또 이런 거에 좀 둔감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더불어서 새로운 가치들, 그러니까 젠더적인 가치라든지 환경적 가치라든지 노동의 가치라든지 뭐 공정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요적인 가치관의 위치에 좀 놓일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민감하고 또 여러 가지로 챙기는 그런 정당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우리 박주민 의원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몇몇 언론에서는 네.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는 것도 또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저는 뭐 서울시장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네. 당을 어떻게 좀 더 혁신하고, 그래서 당이 진짜 정치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치라는 버팀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게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여기에 민주당이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 갖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잘 네,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지사는 안 된다라고 지금 뭐 공공연하게 밝힌 상태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당원 당규상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거론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부산시장에 관련돼서 사건이 생겼을 때 좀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의 경우도 이제 지금 보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을 뭐 뒤집는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과 당규를 지킴으로써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1,500만에 가까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차기 지도부가 이것을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미리부터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 일단은 뭐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당 지도부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지금 뭐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행정수도 제안을 했습니다. 청와대 네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등은 오래된 저희 당의 공약이자 정책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2천만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 절반이 또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계 거의 유사한 사례가 없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저는 그보다 더 나간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방 분권화라든지 또 뭐 너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네. 그래서 그런 의견에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동의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자꾸 실패하니까 좀 급하게 내놓은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제 당에서는 국회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 당 지도부가 세종시를 방문해서 네. 현장에서 설명을 듣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됐던 거고 21대에 들어와서도 역시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이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갑작스럽고 또는 맥락이 없고 이런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소통 그리고 교감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두 분, 네, 이낙연 그리고 김부겸 의원들과 다르게 나는 이런 점에서 정말 소통과 교감 그리고 현장에서 잘 뛸 수 있다. 네, 장점 부각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피할 시간인데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환의 시대는 아마 여러 가지 가치들이 새로 부각되고 또 강조돼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환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당이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제가 다른 두 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들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을 보다 활기 있게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게 만드는 데는 두 분보다는 좀 더 자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었고 그런 경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 강점으로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젊음과 또 개혁적인 정신으로 또 활기 있고 에너지 넘친 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뭐 한 달 남짓 기간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선전을 하시고요. 네. 뜻하는 바 이루시기를 또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